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실기를 공부하고 있는 김정혜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일요일, 시험 디데이 41일. 오늘은 봄날, 날씨도 좋아요. 비도 안 오고 나들이 가고 싶은 날이에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합격해야 하니깐요. 여러분 화이팅요. 그러면 2015년 기사 사회 거를 볼게요. 페이지는 595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분에서 전력회사와 연계하여 부족한 전력은 잉여하고 잉여 전력은 역송전하는 발전 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는지 답하시오. 역송병렬 계통 연계형. 해설을 보면 단순 병렬은 자가용 발전 설비 또는 저압용 소용량 발전 설비를 한전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군내 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 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합니다. 역성 병렬은 분산형 전원을 한전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전 계통으로 송전되는 병렬 형태를 말합니다. 문제 2번. 다음 그림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개방전압 측정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개방전압 측정 시 직류 전압계를 이용하여 개방전압 측정 순서를 4단계로 나누어 쓰시오. 개방전압 측정 순서는요. 직류 전압계를 이용한 개방전압 측정 순서는 접속함 후 출력즉 개폐기를 오프하고 접속함 각 스트링 단로 스위치 MCCB를 모두 오프한다. 각 모듈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측정하려는 스트링의 MCCB 단로 스위치만 온하여 직류 전압계를 이용하여 각 스트링의 PN 단자 간의 전압을 측정한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해설을 보면 개방전압 측정 시 주의사항은요. 태양전지 모듈의 표면 청결 유지하고 안정된 일사강도가 유지될 때 측정, 태양의 남중 1시간 전후로 실시, 일사강도 온도 변화가 적은 맑은 날 실시, 우천 시에도 태양전지는 적은 양의 전압을 발생하므로 측정 시 주의한다. 문제 3번. 태양전지 모듈 또는 태양전지 판넬을 추비하기 위하여 지지물로 사용되는 재료 명칭을 쓰시오. 지지물로 사용되는 재료 명칭은 가대, 태양전지 모듈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문제 4번. 문제 4번은 태양광 발전용량 220kW 설치 부지에 태양전지 모듈 최저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최고가 38도, 적합한 직병렬 어레이를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써져 있거든요. 태양전지 모듈의 특성을 주어지고 인버터 특성도 주어지고 이 기준으로 해서 셀 온도를 구하고 셀 최저 온도, 최고 온도도 구하고 직병렬 수를 구하는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5번. 눈이 2에서 30cm 쌓이는 적설지대에서 자연적으로 눈이 흘러내리도록 하려고 한다. 태양광 어뢰의 경사각은 몇 도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45도. 눈이 쌓이는 적설지대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하여 20에서 30cm 정도 적설에도 흘러내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문제 5번. 총 공사비가 320억 원, 공사기간이 8개월인 전기공사 간접 노무비율을 참고 자료에 의거 계산하시오. 공사 종류 나와 있고 공사 규모별, 공사별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사 규모, 공사 종류, 공사 기간이니까 세 가지 종류를 해서 3 나누기 총 공사비가 320억 원이니까 300원 이상 하면 16 더하기 그리고 공사 기간이 8개월인 것은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을 선택하면 15 더하기 그리고 공사 종류는 전기공사니까 기타 전기공사가 15 그래서 3분의 15 더하기 16 더하기 15 하면 15.3%가 나옵니다. 문제 7번. 다음 표 1, 2를 조건으로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를 물음에 답하시오. 단
단가 및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시오. 이것도 표를 보고 표를 보고 REC 가중치가 적용된 전력 단가를 구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용률을 구하고 5년간의 발전 수익과 발전 비용을 활용하여 비용 편입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 14년도에 나왔던 문제 이것도 나온 거거든요.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것도 다음에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8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수 점검하려고 한다. 무전압 상태 확인 및 안전조치를 위한 점검사항 5가지만 쓰시오. 무전압 상태 확인 안전조치를 위한 점검사항은 1. 원격지의 무인 감지 제어 시스템의 경우 원격지에서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세정한다. 2. 관련된 차단기 단로기를 열고 주 회로에 무전압이 되게 한다. 검정기로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개소에 접지한다. 차단기는 단로 상태가 되도록 인출하고 점검 중이라는 표시판을 부착한다. 단로기 조작은 세정시킨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보수 점검 작업에서 무전압 상태 확인 및 안전조치는 원격지의 무인 감지 제어 시스템의 경우 원격지에서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세정한다. 관련된 차단기 단로기를 열고 주 회로에 무전압이 되게 한다. 검전기로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개소에 접지한다. 차단기는 단로 상태가 되도록 인출하고 점검 중이라는 표시판을 부착한다. 단로기 조작은 세정시킨다. 특히 수전반 또는 모선 연락반 등과 같이 전원이 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상대단의 개폐기에 대하여 상기 사항의 조치를 취한다. 잔전류 전압에 대한 주의는 콘덴서 및 케이블의 접속부를 점검할 경우에 잔류 전압을 방지시키고 접지를 행한다. 오조작 방지하는 전원의 세정 및 주의 표시를 부착한다. 절연용 보호기구를 준비한다. 쥐, 곤충류 등의 배전반에 침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운다. 문제 9. 인버터에서 옥내 분전반 간의 배선을 할 경우 모듈에서 접속한 직류 배선이 100m이다.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전압이 610V, 전류가 9A일 때 전압 강하를 계산하시오. 단 전선의 단면적은 10제곱m이다 라고 주어졌거든요. 이것은 E는 A 곱하기 A 곱하기 전선의 단면적 곱하기 1000 분의 35.6 곱하기 전선의 길이 곱하기 전류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E는 1000 곱하기 10 전선의 단면장 분의 35.6 곱하기 전선의 길이는 100m 곱하기 I는 전압은 610 하면은 3.2V가 나옵니다. 문제 10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사 가변식 구조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태양고도가 높은 하지에 경사각을 낮게 하고 태양고도가 낮은 동지에는 경사각을 가장 높게 설치하여 직광을 높게 한다. 설치 특성. 경사가변형 구조물 설치 방법은 어레이 경사각을 계절 또는 월별에 따라서 상하로 위치를 변화시켜 주는 어레이 지지 방식으로 계절별로 한 번씩 어레이 경사각을 변화시킴. 문제 1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준공 시 중간 단자함, 접속함에 대하여 점검 항목 및 점검 요령을 3가지만 쓰시오. 점검 항목은 외부 및 부식 파손이 없을 것, 방수 처리는 전선 인입구가 실리콘 등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배선의 특성은 태양전지에서 배선의 특성이 바뀌어 있지 않을 것, 단자대 나사 풀림은 확실하게 추비되고 나사 풀림이 없을 것, 절연 저항은 태양전지 접지간 0.2MΩ 이상 측정 전압 DC 500V, 절연 저항 중간 단자함 출력 단자 간 접지간은 1MΩ 이상 측정 전압 DC 500V, 개방 전압 및 극성, 규정 전압이어야 하고 극성이 올바를 것. 문제 12번.
태양전지 모듈에서 전류가 흐르는 부품과 모듈 테두리나 외부 사이에 충분한 절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의 명칭과 방법을 쓰시오. 명칭, 절연시험, 절연저항 시험. 방법은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태양전지 모듈의 테두리나 외부 사이의 절연 상태를 측정한다. 방법은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태양전지 모듈의 테두리나 외부 사이의 절연 상태를 측정한다. 문제 13번. 초기 투자비가 40억, 설비 수명이 20년, 연간 유지 관리비가 3억인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이 1300메가와트일 때 발전 원가는 얼마인가를 계산하시오. 총 투자비는 초기 투자비 더하기 20년간 유지 관리비는 유지관리비 하면 총 투자비가 40억 더하기 연간 유지비 관리비는 20년 곱하기 3억은 100억입니다. 총 투자비가. 그러면 발전량은 20년간 발전량은 20 곱하기 1300은 26,000메가와트. 그러면 발전 원가는 100억 나누기 26,000메가와트 하면 384.6 킬로와트 원이 나옵니다. 문제 1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버터 회로 방식 세 가지를 쓰고 그에 대하여 각 설명하시오. 인버터 회로 방식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상용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트랜스리스 절연 방식. 상용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은 태양전지는 직류 출력을 상용주파 교류와 변환한 후 변압기로 절연한다.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은 태양전지 직류 출력을 고주파 교류로 변환한 후 소형 고주파 변압기로 절연한다. 그 다음 일단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상용주파 교류로 변환한다. 트랜스리스 방식은 태양전지는 직류 출력을 DC-DC 컨버터로 승합하고 인버터로 상용주파 교류로 변환한다. 문제 15번. 축전지가 다음과 같은 이상 현상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답하시오. 축전지 현상이 비중이 저하되고 충전 용량이 감소하고 충전 시 전압 상승이 빠르고 다량으로 가스가 발생한다. 극판이 백색으로 되거나 백색 반점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셀페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제 16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축전지 설치 용량을 계산하시오. 단 납축전지 공칭 전압은 2V이다. 그러면 이게 축전지 용량은 C는 보수율 곱하기 그 다음에 공칭 전압 곱하기 방심도 곱하기 그 다음에 방시심도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어딨더라? 납축전지 수량 분의 일일 적산 부하량 곱하기 그 다음에 보수 일수 곱하기 1000 하면 200.32 암페어 헤르츠가 나옵니다. 암페어 헤르츠. 해설을 보면요. 축전지 설치 용량 C는 보수율 곱하기 전기 공칙 전압 곱하기 방전심도 곱하기 전지 수량 분의 일일 적산 부하량 곱하기 부조일수 곱하기 1000 하면 축전지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그리고 문제 17번.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가 경사각이 30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 경우 연평균 일 발전 시간이 얼마인지 총 얼마고 총 발전량을 구하시오. 단 수평면 월 일사량은 아래 표와 같고 발전 효율은 85%이며 경사각은 30도의 일사량은 수평면보다 평균 10% 증가한다. 이렇게 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일 발전 시간과 총 발전량을 구하라고 줍니다. 이것도 이것은 1월부터 12월 연 평균 발전 시간을 구하려면 먼저 연간 수평면 일사량을 구해야 합니다. 연간 수평면 일사량은 1월부터 12월을 모두 더합니다. 더하면 1430kW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경사면 일사량 구하려면
수평면 일사량 곱하기 위에서 주어졌던 연평균 10% 증가하는 거 1.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573kW가 나옵니다. 1.1을 곱해주는 것은 경사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 1에다가 10% 하니까 1.1 곱해주면 1573이 나오고, 그러면 연평균 1 발전 시간은 1573 경사면 구한 거 곱하기 발전 효율이 85%였으니까 0.85 곱해가지고 이것을 1 발전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365일로 나누면 1 발전 시간은 3.66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 총 발전량은 처음에 100kW를 주어졌거든요. 100kW를 1일 3.66 시간 발전을 하는데, 이것을 365일 발전한다고 했을 때에는 133.6메가와트 메가와트가 총 발전량이 나옵니다. 해설을 보면 이거는 그래도 문제가 쉬워요. 연총 발전량은 발전소 공칭 발전 용량의 평균 1 발전 시간과 1년간의 발전 일수를 적용하면 된다. 100 곱하기 3.66 곱하기 365일은 133.6메가와트. 문제 18번. 넷서지 등으로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3가지는, 넷서지에 대해서 보호 대책은 피대 소자를 어레이 주회로 내부에 분산시켜 설치하고 접속하면서 설치한다. 저하 배전선에서 침입하는 넷서지에 대해서는 분전반에 필요 소자를 설치한다. 내후 다발 지역에서는 교류 전원측으로 내내 트랜스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대책을 세운다. 해설을 보면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넷서지 침입 경로로서는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침입 외에 배전선이나 접지선에서 침입 및 그 조합에 의한 침입 등이 있다. 접지선에서의 침입은 주변의 낙뢰에 의해 대지 전위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전원측의 전위가 낮게 되어 접지선에서 반대로 전원측으로 흐르는 경우에 발생한다. 네, 여기까지 2015년 사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계산 문제 2문제만 빼고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도까지도 그래도 문제는 쉬워서 합격률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열공하세요. 꼭 합격하시게요. 감사합니다.